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예전에 PC 잡지 같은 거를 보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PC라인이나 하우PC와 같은 PC 잡지를 종종 사서 봤었습니다. PC라인은 좀 하드웨어와 관련된 신제품 리뷰, 뭐 오버클럭킹, 부품 비교 이런 정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이제 하우피스는 조금 더 초보자한테 친절한 윈도우 활용법이나 프로그램 사용법 같은 실용적인 내용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PC 잡지들을 보면 트러블 슈팅 뭐 이런 코너가 있죠. 독자들로부터 "이런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는 엽서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는, 친절하게 해결법을 설명해 주던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윈도우 사용하면서 치명적인 오류나 이런 게 발생을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수시로 블루 스크린 뜨고 갑자기 컴퓨터가 진짜 이상해지는 일이 종종 있었죠. 윈도우 98 XP, ME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오류가 많이 떴었는데, 지금처럼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 이제 그러면은 잡지 같은 데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을. 근데 이게 사실 오류가 워낙 제각각이어서 다른 사람이 겪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아무튼 뭔가 비슷해 보이면 따라 해 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것저것 따라해 보면서 바이오스 셋업하는 방법이나 레지스트리 수정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익혔던 것 같아요. 한때 제가 컴퓨터 만지는 걸 워낙 좋아했어서 동네 여기저기 친구들 집 놀러 가서 인터넷 설치해 주고, 이제 그때 당시는 모뎀만 있으면 전화선 꽂아 가지고 인터넷 탈 수 있었으니까요. 제 친구들 아버님들이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니텔에 가입이 다 되어 있었어 가지고 진짜 뭐 유니텔 아이디 비밀번호 있으니까 설정만 간단히 제가 만져 주면 인터넷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설치해 주고 설정해 주고 다니다 보니까 한때 꿈이 인제 컴퓨터 수리기사였던 적도 있어요. '도대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전자소송 사이트가,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됐네요, 생각보다.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최근에 전자소송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저런 오류가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이것저것 오류가 다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뭔가 기록을 다운로드하려고 보니까 기록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었는데 자꾸 에러가 납니다.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니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고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다운로더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막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이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 설정 파일 찾아 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게 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확인 없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설정 파일을 좀 만져 줬죠.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한 어떤 업데이트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 봐야겠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아무튼 일단 당장 급한 불은 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컴퓨터를 못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공자들처럼 멋지게 코딩을 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인터넷에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걸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초보자 수준의 간단한 코딩도 뭐 할 수는 있는데, 게다가 요즘에는 GPT가 있으니까 뭐 간단히 입력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색을 갖춰 주더라고요. 근데 인제 기본적인 거 이상
나아가려고 하면 확실히 막히는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만의 재미를 위해서 이것저것 코딩해서 실행해 보고 '어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어 재밌네.'라고 혼자 뿌듯해하는 정도? 뭐 그 정도로는 컴퓨터 관련된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정말 간단한 안드로이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 적도 있었어요. 게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짜 그냥 쳐다만 보는, 제가 한때 방치형 게임에 빠져 있었어 가지고 정말 '관상용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자기만족을 위해 게임을 만들어서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리뷰는 끔찍했고 사실 무서워서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다운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어쨌든 실행까지 해 보신 분들에게는 시간 낭비를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컴퓨터 관련된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변호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PC 잡지의 트러블 슈팅 코너, 그 코너에 나온 사연들, 오류 증상이 제가 겪고 있는 오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뭔가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따라했다가 진짜 컴퓨터 날려먹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 제대로 따라한다고 따라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뭐 그런. 그런데 이게 법률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해요.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 해결 방법을 나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거가 다른데 그거를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했다가, 혹은 내가 내 나름 해석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가 사건을 더 꼬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요즘에는 나홀로 소송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 누군가가 블로그에 올린 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법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 제각각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의 해결 방법을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게 본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류 코드 같은 거라도 있어서 특정 오류 코드가 떴을 때의 해결 방법을 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쳐도, 법률 문제는 또 그게 아니죠. 이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혼이 아니고 사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기가 아닌 것처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상대방도 고려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설령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어렵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법률 상담 받기가 참 쉽습니다. 변호사도 많고 심지어 여러 플랫폼에서 쿠폰도 그냥 뿌리고 마음 먹으면 법률 상담을 쉽게 간단하게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커피 한 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면 시간도 아끼실 수 있고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괜히 출처불명의 블로그 글 보면서 머리 싸매는 것보다 한번 딱 10분 확실하게 상담 받으시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셔야겠지만 괜히 블로그 글을 검색해서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서 뭘 해 보시려고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이게 간혹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재부팅을 하는 것이죠. 껐다 키는 거. 그 IT 크라우드라는 영국 시트콤이 있어요. 그 시트콤 파일럿 에피소드의 제일 첫 장면에서 주인공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 껐다가 켜 보셨나요?" 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는 단순히 재부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컴퓨터가 오류가 나는데 버벅거리고 막 중간에 마우스 포인터가 멈추고 화면이 살짝 하얘졌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일단은 재부팅부터 하는 게 좋죠. 제일 깔끔하고 간단한 해결책이니까요. 그다음에 인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설정을 살펴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법률 문제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간단한 해결책부터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간혹 제가 인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의 구현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 법적인 대응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때 제발 임대인이랑 싸우지 마세요. 임대인이랑 싸워봤자 불리한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임대인이 돈 안 주면 1년 뭐 이렇게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될 때쯤에는 임대인이랑 잘 말씀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임대인한테 "나 언제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보증금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시면 이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했는데 임대인이 뭔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느낌이 쎄하다 하면 이제 그때 내용 증명 살짝 보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 사기범으로 취급하겠다 같은 느낌으로 임대인을 몰아붙이시는데 그러시면 진짜 힘들어요. 왜 컴퓨터 재부팅할 때도 다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종료를 하고 난 뒤에 재부팅이 돼야 깔끔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날 때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돼요. 그냥 전원 버튼 확 꺼 버리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물론 뻔뻔한 임대인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로 일단 한번 좋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도 하셔야 나중에 할 말이 더 생기고 소송까지 가더라도 좀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느려지고 오류가 생긴다고 키보드를 집어던지고 샷건 친다고 표현하죠. 세게 두드리고 뭐 이런 것과 같아요. 아니면 컴퓨터 전원을 그냥 확 꺼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제 법률 문제도 냉정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접근하시되 비교적 간단한 해결 방법부터 시도를 해 보시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누구한테? 저 지재훈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대응 방안인지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